잠시 후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보내드립니다.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다시 파티가 시작된다. 뮤지컬 맘마미아 목포. 210만 관객이 선택한 바로 그 뮤지컬. 아바의 음악과 함께하는 최고의 순간. 11월 18일과 19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뮤지컬 맘마미아 목포. (17학번) 18학번 18학번요. 17학번입니다. 호남유일 철도 특성화대학 송원대학교. 투데이 조이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많은 전남은 비상입니다. 같은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호등이 전멸과 정상 작동하는 구간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판매와 매출 부진 등의 여파로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은 지 3년 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16곳이나 포함된 전남은 특히 문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해남군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1,300억 원. 정부 예산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보다 250억 원가량 줄었고 10% 할인 판매 기간도 줄었습니다. 24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해남군도 긴축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해남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등 6,300여 가맹점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 다른 농자재, 필름 등등, 그다음에 농사짓는 트랙터나 농기계에 들어가는 면세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 해버리니까 농민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두 1조 6,9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정부가 전남도에 지원한 예산은 530억 원으로 국비는 10% 할인 판매, 도비는 일반 발행액을 지원합니다. 시군별 발행 규모는 순천, 여수시, 해남군 순으로 22개 시군의 가맹점은 9만 5천 곳에 달합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할인율이 줄게 돼 지역화폐는 지자체 부담을 가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절반가량이 되살아났던 점을 기대하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을 해서 국비가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화폐 예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선순환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밤중이 되면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일부 구간은 전멸, 일부 구간은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학신도시인데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데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크고 작은 불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내 왕복 8차선 도로. 일부 구간은 행정구역상 목포, 일부 구간은 행정구역상 무안입니다. 자정이 되자 목포 쪽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고 황색불만 깜빡입니다. 전멸로 바뀐 것입니다. 같은 시각 무안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무안 쪽 도로 신호등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신호를 믿고 간 사람이 혼동이 되죠. 예측 가능한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운전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최근 목포 쪽 도로에는 교통시설이 추가됐습니다. 후면 카메라도 최근 설치됐지만 정작 야간에는 신호가 전멸등으로 바뀝니다. 전멸, 직선대로이다 보니 폭주족들이 야간에 목포 쪽에서 굉음을 내며 레이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호등 중간에 어차피 빨간불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붕 하고 그냥 계속 가버리니까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같은 도로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혼란스럽고 불편한 남학 신도시내 도로. 하지만 신호등이 켜져 있는지, 전멸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리고 운전자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도 경찰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산 공공비축미 14만 4천 톤을 연말까지 매입하기로 하고 전국 최대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일정은 산물변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포대변은 10월 10일부터 12월 말일까지며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학기 평균 산지 쌀값의 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전국에서 1,224건의 화재가 발생해 72명이 숨지거나 다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나 담배꽁초, 불씨 방치 등 일상 속 부주의가 48%로 가장 많았고 전기나 기계적 요인, 방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 기간 112건의 불이나 12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축된 경기 탓에 추석 명절 앞두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판매와 매출 부진 등의 여파로 돈줄이 마르면서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챙겨줘야 하고 원자재 대금 결제도 해줘야 하는 등 자금 수요는 많은데 돈줄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치솟아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가 됐습니다. 인력난 또 어렵고 또 들어갈 돈 많고 대출은 금리는 올라가고 전부 다 힘들어하죠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 중화회가 최근 8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지난해 추석 때보다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7%로 원활하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11% 이상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지역 기업들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대출이자 상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지역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0.64%,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3, 4분기에 비해서도 연체율 증가 추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배 이상 되고 느끼는 것도 또 틀리죠. 사업 오래 나가기가 지금 제일 힘든 시기죠.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압박과 함께 판매와 매출 부진, 인건비 상승,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 등이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 소비 위축과 유가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더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국체전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뉴스와 인물, 오늘은 정지숙 목포시 전국체전 추진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국체전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네, 엄청 바쁩니다. 하루가 1년과 같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지금 손님 맞이 준비를 위해서 이제 경기장에 대한 18개 경기장은 저희가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또 손님 맞이 위해서는 또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밭, 꽃길이나 또 가로수 정비, 잡초 제거 등에 저희가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시가 전국체전의 주 개최지가 된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28년 전남에서 개최된 제89회 전국체전은 여수시가 주 개최지였고요.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수영, 배구 등 6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이제 전남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서 개최합니다. 네, 이번 전국체전의 참가 선수단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번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규모는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2만 9천여 명이 참여하게 되고요. 해외 동포 선수단 18개 국가에서 1,500여 명, 그렇게 참여해서 한 3만여 명이 됩니다. 장애인 체전은 약 9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교통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네,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저도 목포시, 목포경찰서, 전남도 도경과 협력해서 현장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전국체전 개폐막식이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목포시에서는 인접 대양산단 내 6만 5천 제곱미터 4개소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고요.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편의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23개동 거점과 목포역 버스터미널 종합경기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3개 노선 종점을 연장해서 실내체육관까지 운행하고요. 종합경기장 간 셔틀버스도 추가로 또 운행합니다. 또 체전 기간 동안에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 차량 이부제도 시행하는데요. 목포를 찾아오는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남은 기간에는 또 어떤 점에 중점해서 전국체전을 준비하실 계획이실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인데요. 목포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종목별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 시설물을 꼼꼼하게 이제 체크할 계획이고요. 또 대회 기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장과 또 화장실, 전담 관리자를 사전에 지정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청결하게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숙박, 애식업소에 대한 친절과 위생, 또 착한 가격 캠페인과 교육도 지속 추진해서 목포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좋은 느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지역민분들께 전국체전 관련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올 가을에 목포가 정말 북적거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방문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음악과 그리고 잊지 못할 감동의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는 성공체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성공체전 저희가 만들기 시민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미소와 착한 가격으로 손님을 마주해 주시고 동네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밭 꽃길로 가꿔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불법 주정차 금지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부탁드리자면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선수단과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포 개항일에 최초로 주 개최지가 되어서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최상의 경기장 환경에서 또 선수들이 많은 신기록을 또 세우기를 바라고요. 목포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성공체전, 감동체전을 만들어서 우리 목포가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더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체전 화이팅! 네, 남은 기간 또 전국체전 준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지숙 목포시 전국체전 추진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종목이 총 집결한 2023 전남 GT 대회가 주말 동안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남 GT 대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슈퍼 6000과 400cc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 바이크까지 국내 모터스포츠의 정상급 150여 대가 참가했으며 개막식과 함께 경주차와 선수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리드워크가 동시에 진행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열고 우리 지역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23일 신안군 지도읍 전통시장과 젓갈타운을 잇따라 찾아 지역에서 생산된 갖가지 수산물을 구입하고 공직자들도 수산물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어진 지 3년 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물 때문에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9개월째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건설사와 협력업체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천장은 번진 물자국들로 얼룩덜룩해졌고 곳곳엔 하얀 비닐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사 측에서 임시로 설치한 겁니다. 입주민들은 지하 주차장 1층 바닥에 떨어진 물들이 균열을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와 차량 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신축된 이 아파트에서 처음 누수 현상이 발생한 건 아파트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된 지난해 12월 폭설이 내렸을 때입니다. 주차된 차량 위로 석회물이 떨어지면서 차량 40여 대가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얀 석회물들이, 세멘물들이, 시멘트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차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 거죠. 문제는 입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호소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누수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하자 보수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누수 피해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서관, 기계실 천장에서도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절기 때 좀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쓸고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측은 협력업체가 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늦어지고 있을 뿐 하자 공사는 할 예정이라며 다른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도 하자가 많이 발생한 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협력업체가 경영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하자 인정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보증회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와 협력업체가 하자 보수의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접근이 제한됐던 무등산 정상부가 50여 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인왕봉 전망대까지 상시 개방이 됐는데 시민들은 벅찬 감정과 함께 아쉬움도 내보였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섰던 나무 울타리가 맥없이 뽑혀 나갑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올라선 인왕봉. 탁 트인 전경은 초가을의 선선하고 청명한 날씨와 어우러지며 감탄을 불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시야도 확 트여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로 해방된 기분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앞으로도 많이 와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상시 개방된 구간은 서석대 주상전리에서 군부대 후문 옆을 지나 인왕봉 정상까지를 오가는 왕복 약 390m 구간입니다. 공군부대가 주둔한 1966년 이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왔다가 반세기가 훌쩍 넘는 57년 만에 시민품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된 지 5년, 드디어 오늘. 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의 경사가 가파르고 폭도 좁아 통행이 불편한 데다 여전히 지왕봉, 천왕봉까지는 오를 수가 없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이 좁아가지고
많은 인원이 올 건데 그게 제한이 되니까. 사실 여기 다음 코스로도 또 있는데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개방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이제 방공포대가 모두 옮겨가고 보다 온전하게 무등산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농촌진흥청이 예초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예초기 안전사고 비율은 농기계 사고 가운데 경운기와 트랙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며 예초기 사용 시 밝은색 기노새, 보호대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가이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초기 안전사용 가이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념식을 열고 누구나 편하게 찾는 최고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관 30주년 행사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올해 첫 수확한 벼로 올벼밥을 지어 조상에게 바치는 추수감사제가 열렸고 전국 청년쌀 요리 경연대회와 어린이 병아리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 전남 여성가족재단 건물에서 목포시 용해동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 신청사는 3,100제곱미터 규모로 1층은 열린 활동공간, 2층은 상담센터와 활동센터, 학교 밖 센터 등으로 구성됐으며 야외 공연장과 청소년 광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2023년 전남 캠핑 관광 박람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사흘 동안 해남군 오시아노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모두의 캠핑이라는 주제로 캠핑 장비와 캠핑 용품, 전시 판매, 경연대회를 비롯해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열기구 체험, 낚시 대회 등 즐길 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저기 안에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거나 선선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는데요.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서늘한데요. 낮에는 목포 27도, 영암은 29도까지 올라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28도로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4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41분입니다. 내일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귀뚜라미의 마이크로 CHP를 아십니까? 하나의 에너지로 전력 생산, 냉방과 난방, 비상발전까지 이것이 귀뚜라미의 일석사조 기술. 종합 냉난방 에너지 그룹 귀뚜라미. 좋은 옷을 모두에게. 베리 굿. 굿웨어몰.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카카오티 택시처럼 간편한 퀵 없나? 카카오티 퀵? 초특가 3,800원부터. 카카오티 퀵 배송.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she went down.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우리 집 화장실입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럴 땐 페브리즈 화장실용. 방금 청소한 듯한 상쾌함이 60일 동안. 여러분도 페브리즈 화장실용. 귀뚜라미 카본 매트 잘 쓰고 계시죠? 전자파 걱정 없고. 누수 걱정 없고. 세탁 걱정 없고. 전기료 걱정도 없으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3세대 귀뚜라미 카본 매트 온돌.